지난 이야기. 197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루마니아 출신 여성 화가 도이나 분베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약혼자를 잃고 혼자 예술 활동을 하던 28살 여성이었죠. 모든 증거는 북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그리고 놀라운 증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봤습니다. 과연 도이나는 북한에서 무엇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스토리입니다. 세월이 흘러 1990년대가 왔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공산권이 무너졌죠. 북한도 조금씩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한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명희 가명입니다. 전직 만수대 창작사 직원이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최대의 미술 창작 기관이죠.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그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한국에 정착한 후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평양에 외국인 여자 화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요? 네, 서양 여성이었어요. 1980년대 초반 만수대 창작사에서 봤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루마니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초상화를 아주 잘 그렸어요. 특별 작업실에 따로 있었죠. 이명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 화가는 만수대 창작사에서 김정일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얼굴을 본 적 있나요? 몇 번요. 멀리서 봤는데 너무 슬퍼 보였어요. 왜 슬퍼 보였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말도 거의 안 했고요. 외국 여자가 왜 여기 있나 했죠. 이 증언은 이탈리아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화랑 주인 로시 씨는 뉴스를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도이나가 아닐까? 그는 즉시 한국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증인과 만나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이명희 씨는 더 이상 기억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단서는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1998년 또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 김철수 씨 가명입니다. 그의 이야기였어요. 1978년 여름 로마 대사관에서 특별 작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작전이었나요? 여자 화가 한 명을 평양으로 데려가는 작전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루마니아계 여성 화가였던 걸로 압니다. 이름은 분베아. 도이나 분베아. 아, 맞아요. 도이나 분베아. 김철수 씨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녀를 데려갔습니까? 김정일 동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여성 화가를 모셔오라고 했죠. 사회주의 여성의 우수성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납치한 겁니까? 그런 표현은 우리는 초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제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김철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초청이었습니다. 약물을 사용했다고 들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후는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들은 바로는 만수대 창작사에서 작업했다고. 이 증언으로 도이나의 행방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세 번째 증언이 나왔습니다. 만수대 창작사 출신 화가 박영수 씨 가명입니다. 분베아를 직접 봤습니다. 언제요? 1985년쯤이었습니다. 특별 작업실에서 일하고 있더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수척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여자분인데 너무 안타까웠죠. 대화를 나눈 적 있나요? 한 번요.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박영수 씨는 그때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분베아는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다. 부모님을 보고 싶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무서웠으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후로는요.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엔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증언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문서도 없었죠. 북한 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다. 서방의 날조다.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2005년 이탈리아 정부는 북한에 공식 항의했습니다. 분배아 씨의 생사를 확인하라. 만약 북한에 있다면 즉시 송환하라. 북한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도이나의 북한 생활을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1978년 7월, 도이나는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그녀는 어디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약물에 취해 있었고 눈을 가려진 채 이동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북한이라는 것을. 처음 며칠은 어느 건물에 격리됐습니다. 취조를 받았어요. 당신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습니다.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김정일 동지께서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십니다. 나는 이탈리아로 돌아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세요. 루마니아에. 여기가 이제 당신의 집입니다. 위대한 사회주의 조국에서 예술가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도이나는 항의했습니다.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협조하면 좋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거부하면 위협이었습니다. 도이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일주일 후 만수대 창작사로 이송됐습니다. 특별 작업실이 마련됐어요. 최고급 화구, 넓은 캠퍼스, 좋은 조명.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작업실 문은 항상 잠겨 있었어요. 여성 감시원이 24시간 지켰죠. 도이나가 처음 받은 주문은 김일성 초상화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그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성 화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담당관의 말이었습니다. 도이나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렸어요. 다시 그려라. 수령님의 위엄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시 그려라. 미소가 자비롭지 않다. 수십 번을 다시 그렸습니다. 도이나는 울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로마가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약혼자 지안루카도 생각났죠. 1979년 김정일이 직접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신이 분배아 동무요? 네. 재능이 뛰어나다고 들었소. 서방의 부르주아 예술이 아니라 우리식 사회주의 예술을 배우게 될 것이요. 도이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일은 웃었어요. 말이 없군. 하지만 상관없소. 당신의 손이 말해줄 테니까. 그날 이후 도이나는 김정일 전속 화가가 됐습니다. 김정일의 초상화, 선전 포스터, 기념 그림. 끊임없이 주문이 들어왔죠. 도이나는 그렸습니다. 그림만 그렸어요. 그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밤에는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쇠창살이 쳐져 있었죠. 침대, 책상, 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가끔 도이나는 탈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죠. 감시가 너무 철저했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있었어요. 당신의 가족을 잊지 마시오. 루마니아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소? 무슨 뜻이에요? 만약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면 루마니아는 우리 우방국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도이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참았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도이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체중도 많이 줄었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었어요. 도이나도 배고픔을 겪었습니다. 화가에게 조금 더 배급을 줬지만 충분하지 않았죠.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습니다. 대기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죠. 도이나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1995년 작업실에서 쓰러졌어요. 의사를 불러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영양실조, 우울증, 그리고 폐렴이었죠. 도이나는 입원했습니다.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양의 하늘, 회색빛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엄마, 아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도이나는 다시 작업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고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죠. 담당관들은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제대로 그려라. 죄송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변명 말고 그려. 1996년 12월 도이나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더 심각했어요. 폐렴이 악화됐고 면역력이 바닥났죠. 병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1997년 1월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은 매서운 추위였어요. 도이나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46살 하지만 훨씬 늙어 보였어요. 어느 날 밤 도이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었다고 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못 돌아가서. 로마가 보고 싶어요. 지안루카, 보고 싶어요. 자유롭게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1997년 1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도이나 분배하는 평양의 한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6살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어요.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도이나는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2010년 한 탈북자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1997년 초에 만수대 창작사에서 외국인 여자 화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서양 사람이었다고. 루마니아인이었다는 말도 있었고요. 장례는요? 간단하게 치렀다고 들었어요. 묘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증언이 이탈리아에 전해졌습니다. 로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이나, 결국 돌아오지 못했구나. 루마니아의 부모님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안드레이는 2005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마리아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딸의 죽음 소식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2015년 만수대 창작사 출신 화가가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도이나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정일 초상화였습니다. 뒷면에 희미하게 서명이 있었죠. D. B. 1985.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필체와 화풍이 도이나의 초기 작품과 일치했습니다. 이건 분명 분배아의 작품입니다. 미술사학자 지안루카 토레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최소 7년 이상 작업했다는 증거죠. 하지만 그녀만의 섬세함이 사라졌어요. 강요당해서 그린 것이 느껴집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분배아 씨의 유해라도 돌려달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로마에서 도이나의 추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실종 40주년 그리고 사망 추정 20주년을 기리는 전시였죠. 전시회 제목은 사라진 화가, 도이나 분배아, 자유를 꿈꾼 여성이었습니다. 전시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90살이 넘은 로시 씨도 참석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개회사였습니다. 도이나는 자유를 찾아 조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옥에 갇혔죠.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어떤 정권도 예술가의 영혼을 가둘 권리가 없습니다. 전시회장에는 도이나의 초기 작품 6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아름다운 풍경화, 생동감 넘치는 초상화, 따뜻한 정물화. 자유로웠던 시절의 작품들이었죠. 마지막 전시실에는 빈 캔버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그린 작품들. 우리는 이 작품들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도이나가 강요당해 그렸을 그림들. 그녀의 고통이 담긴 작품들.
많은 관람객이 빈 캠퍼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관람객은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성 예술가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분배아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전시회는 3개월간 계속됐습니다.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죠.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북한 인권단체와 여성예술가 지원재단에 기부됐습니다. 2024년 현재 도이나 분배아의 유해는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 한 진실은 묻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술은 살아있습니다. 로마의 작품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자유로웠던 시절 도이나가 그린 그림들, 그녀의 영혼이 담긴 작품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냉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치의 희생양이 됐을까요? 북한에는 도이나 외에도 납치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요? 도이나는 예술의 자유를 찾아 루마니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감옥에 갇혔죠. 그녀의 재능은 독재자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만큼은 자유로웠을 것입니다. 로마에 남은 그녀의 작품들이 증명합니다. 진짜 예술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 도이나 분배아. 1950년 루마니아에서 태어나 1978년 이탈리아에서 사라진 여성 화가. 1997년 1월 북한 평양에서 46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예술가. 우리는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를 사랑했던 여성 예술가를. 억압에 굴하지 않았던 영혼을.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언젠가 북한이 문을 열면 그곳에서 도이나의 작품들을 볼 수 있을까요? 김정일을 위해 그린 초상화들, 선전 포스터들. 하지만 그것들 속에서도 도이나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몰래 담았을 자유에 대한 갈망을.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스토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이나 분배아의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잊혀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